제가 앞전에 유화 물감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 유화 물감과 함께 쓰이는 유화 미술 도구들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이 미술 도구, 유화용 미술 도구는 붓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팔레트, 이 팔레트 진짜 중요하고요. 이거 나무 판넬,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이 팔레트 나이프, 그리고 저는 이거 써요. 부두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영상은 어떤 분께서 저희 유화물감 컨텐츠에 댓글로 다른 미술 도구들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미술용품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술용품 특집 중에서도 유화를 그릴 때 꼭 필요한 이런 저만의 세팅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용성 유화물감을 기준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수용성 유화물감 쓰고 싶으시다면 저의 세팅을 좀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붓은 뭘 쓰냐? 이게 카탈리스트라는 붓이에요. 이거 브랜드 이름이 카탈리스트예요. 카탈리스트. 그래서 이게 왜 좋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붓이라는 게 유화물감은 기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이 특성이 꾸덕해요. 꾸덕. 마치 그릭 요거트처럼 물감이 굉장히 되직하고 꾸덕한데 보통은 이거를 미디엄이라고 하는 아시죠? 아마시유 아니면은 뭐 다른 기름들 이런 걸로 희석을 해요. 희석을 해서 묽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스타일적으로 미디엄을 따로 섞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다른 분들이야 미디엄 섞어서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잘 그리면 되는데, 저도 이런 여러 가지 붓들을 써봤었거든요. 뭐 이게 전부는 아니고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냥 사서 한 번씩은 써본 것들 이런 게 있는데, 보면 붓에 힘이 없어요. 힘이. 그 꾸덕함을 이 붓들이 버티질 못해요. 버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 버려요. 쓱 이런 애들은 반드시 미디엄을 써서 묽게 만들어준 물감을 붓에 묻혀서 종이에, 아니지, 저 캔버스에 쭉 발라주시면 잘 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스타일상 그런 질감을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카탈리스트, 탄력이 매우 뛰어난 이 카탈리스트 붓을 쓴다는 거죠. 이런 특징도 있네요. 이 카탈리스트 붓 같은 경우에는 이 털이 합성모예요. 합성모. 인공적으로 만든 이 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에 닿든 기름에 닿든 성질이 안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질이 변한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봐봐요. 요런 거는 천연 돈모예요. 돈모. 돼지털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담궜을 때 아주 빳빳하게 힘이 좋아요. 얘도 괜찮아요. 힘 좋고 막 잘 되는데, 얘가 물에 닿으면 털이 물에 불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져요. 이 털이 찰랑찰랑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수용성 유화물감은 물에 붓을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빨고 나면 얘가 이미 찰랑찰랑해져서 물을 머금어서 이 바짝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그림 하나 그리는 동안. 그래서 물로 꼭꼭 짜도 이미 머금고 있는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카탈리스트는 물을 그냥 꼭 짜면, 휴지로 이렇게 감싸서 꼭 짜면 그냥 바로 깨끗하고 뽀송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물감을 먹여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강추드릴게요. 카탈리스트 붓.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짧고 납작한 모양. 납작하죠? 납작한 모양.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되게 털이 거칠어져요. 처음에 되게 반듯하고 부드러웠거든요. 아니, 부드럽지 않지, 탄력이 있지. 탄력인데 뭐랄까, 이 표면이 매끄럽게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얘가 거칠거칠해졌어요. 표면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 털이 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왔죠. 저는 이런 거를 사실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근데 세밀한 묘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경 쓰여. 그래서 이거 붓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붓을 빠실 때 물통에 넣고 붓을 세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이 물통에다가 빠는데 얘가 실리콘 고무 재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붓을 넣고 비벼버리면 이 털들이 난리가 나나 봐요.
그래서 한번 막 비벼서 빨고 이러면은 얘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붓 관리 잘하기. 이게 결코 싼 붓이 아니기 때문에 붓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붓은 화방넷에 팔고 있어요. 화방넷. 화방넷에 팔고 있고 많이 사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세필 하나 사인할 때 아니면 뭐 그냥 선 그을 때 세필 하나 뭐 납작붓 납작 네모한 붓 있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렇게 혹시 그림을 큰 거 그리신다면 뭐 큰 붓도 괜찮고요. 저는 그림을 작게 그리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해요. 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붓을 엄청 많이 써보진 못했어요. 이것저것 많이 쓰긴 했는데 더 좋은 붓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붓 아신다면 댓글에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구해서 써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나무 판넬이에요. 나무 판넬인데 15 곱하기 15cm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 나무 틀이 되게 견고해요. 뒤틀릴 일이 없겠죠. 여기다가 MDF 판을 올려서 제소칠로 마감을 한 건데 이 제소칠이 공장에서 다 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굉장히 매끄럽고 평평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처럼 작은 그림을 그리신다? 그럼 무조건 여기다가 그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게 어떤 제품이냐면 피닉스에서 만든 나무 판넬이에요. 처음에 포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것도 화방넷에 팔아요. 저도 화방넷에서 사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수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런 판넬 진짜 많이 써요. 우리나라나 아직도 캔버스에 짠 그런 거에다가 많이 그리시는데 이런 나무 판넬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공장에서 해온 제소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이런 나무 판넬 한번 아마존에서 사가지고 써본 적이 있는데 값은 조금 더 싸요. 조금 더 싼데 퀄리티는 절반 이하야. 훨씬 낮아요. 이거 봐봐요. 나무 이 왁구 봐봐요. 이거 봐요. 비교돼요. 얘가 훨씬 짱짱해요. 얘는 볼품 없어. 볼품 없고 글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얼마 안 나버리면 아쉽지. 심지어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여기 제소칠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제소칠이 돼줘야지. 그래서 제가 직접 제소칠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나무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그래서 이 제소를 칠해버리면 이 표면이 다 드러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게 제가 제소 칠을 하고 남는 물감으로 그냥 밑을 칠해놓은 상태인데 요거 봐봐요. 여기 제소 흐른 자국. 이렇게 되면 퀄리티 낮아지잖아요. 제가 직접 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흘리고 뭐 나뭇결 자국 남아있고 막 뭐 손맛이야 있지. 아 이거 완전 수작업 했네 그런 감성이야 있죠. 근데 그냥 이거 쓰세요. 일 없습니다. 정신건강에. 근데 재미는 있어요. 이런 거 작업해 놓는 거. 저 막 진짜 캔버스 이거 막 쫙 바닥에 펼쳐놓고 한 몇십 개 펼쳐놓고 한 번에 막 칠하고 이거 칠하고 저거 칠하고 한 번에 안 끝나요. 제소 칠이. 이 나무 표면이 제소를 먹기 때문에 한 번 칠한 걸로 안 돼요. 2번, 3번, 4번 계속 올려야 돼요. 4번 정도 올리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4번 올린 것도 심지어 붓 자국이 남아요. 붓이 지나간 자국이 다 나니까 뭐 그 맛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뭐 쓰는데 이거 쓰면 돼요. 그냥 여기 얼마나 반듯하게 제소칠이 돼 있냐면 제가 붓으로 그냥 그리면 슥 미끄러져요. 여기 빈틈 하나 없이 그러니까 스며들 공간이 아예 없이 평평하기 때문에 유화 물감으로 슥 되직한 것도 슥 하면 다 발려요. 어지간하면. 근데 이런 제소칠 안 한 거 그림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 결들 사이사이에 있는 이 기공들 이런 것들이 물감을 다 빨아들여요.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제소칠을 무조건 해줘야 물감을 아낄 수가 있다. 이 엄청난 양을 순식간에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색깔 썼고 막 이래도 금방 떨어지는 걸 색을 만드느라 또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내 노력도 많이 쓰이고 그러면 그림의 진행 상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젯소를 칠하는 건데 내가 손으로 젯소 칠하는 것보다 공장에서 다 된 거를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착해요. 대충 얼마냐면요. 기억이 안 나네. 내가 한번 알아볼까? 2,600원이네요. 아닌가? 원래 이렇게 쌌었나? 더 쌌던 거를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아무튼 2,600원? 너무 좋죠. 너무 싸죠. 이 정도면 매일 하나씩 그릴 수 있어요. 그쵸?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림은 이 나무 판넬, 피닉스 나무 판넬에다가 그립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이게 정말 평평하다는 거예요. 왜 면천 씌워놓은 캔버스 거기다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그리려면 이 한 올 한 올 튀어나와 있는 그 캔버스 특유의 그 직물의 질감 있잖아요. 그 텍스처가 너무 커 보여요. 그림이 이렇게 작아버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의 눈동자가 그 한 올 튀어나와 있는 이것 때문에 찍고 나서 이쪽에서 보든 보면 뭔가 각도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러면 인상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캔버스에 그려버리는 순간 에러가 많이 일어나요. 이 그림이 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그림에 그리면 이렇게 면이 굉장히 고른 요런 데다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팔레트 얘기 드릴게요. 이 팔레트는 무조건 유리여야 돼요. 유리, 이건 대체품이 없어요. 왜냐? 굉장히 강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경도라는 게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 그래서 얼마나 딱딱하냐, 보통은 이 철로 된 날이 칼 끝으로 이렇게 끼기기기 해버리면 기스가 나거든요. 근데 끝을 세우지 않고 면으로 이렇게 슥 긁는 거는 기스가 아예 안 나요. 아예. 뭐 중간에 먼지나 막 모래 같은 게 껴있지 않은 이상 쓱 그어도 기스가 안 나요. 그럼 뭐예요? 나만 잘 쓰면 이거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무 팔레트에서 써도 되고 뭐 아크릴로 된 팔레트를 써도 되고 그런 대체품이 많은데 물감이 굳잖아요. 굳으면 문제가 보통 칼로 걷어내요. 칼로 커터 칼이나 뭐 저처럼 구두칼을 쓰거나 아니면 스크래퍼 막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는데 아크릴 팔레트, 뭐 나무 팔레트 이렇게 마른 물감을 긁어낼 때 이 팔레트가 깎여버려요. 나무가 깎이거나 아크릴이 깎이거나 흠집 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한번 흠집 나잖아요. 여기다가 물감 채우고 이런 팔레트 나이프로 쓱 긁으면 흠집에 물감이 다 남아있어요. 이거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보기도 싫고 결국에는 뭐다? 유리가 답이다. 유리만큼 좋은 팔레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요. 이거는 화방넷에서 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샀냐면 저희 과학용품들 하는 곳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20cm, 20cm짜리 정사각형 유리를 2mm짜리 유리를 자른 건데 두께 2mm예요. 이거를 구하시려면 유리 가게로 가셔서 잘라 달라고 해야 돼요. 무슨 뭐 부산 유리, 무슨 유리, 막 뭐 태평 유리, 막 이런 별의별 유리 가게들 많거든요. 지역에 생각보다. 지도 치고 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 주세요 하면 이렇게 잘라줘요. 잘라주는데 2mm짜리가 잘 없어요. 2mm짜리가. 저는 이게 가벼우니까 얇게 잘랐는데 두꺼운 거 선호하시면 훨씬 구하기 쉬우실 거고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3mm를 많이 써요. 유리는 뭐 다 통일을 해놨나 봐. 2mm짜리는 잘 없고 3mm로 막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를 잘라서 이렇게 팔레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유리 잘라 오시면 돼요. 다 잘라줍니다. 유리 가게에서. 딱 요만큼만 잘라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유리라서 뭐 떨어뜨리면 깨지고 이런 안전 문제가 있죠. 근데 100% 내가 책임지고 그냥 내가 쓰는 거니까 뭐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거 내가 사고 마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치면 다치는 거지 뭐. 그렇죠? 사실 제가 이거 살 때는 그런 제품이 없었어요. 유리를 다들 잘라서 쓰고 아니면 나무 팔레트 쓰거나 사람들이 뭐 일회용 팔레트, 종이 팔레트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고 그랬는데 작년인가? 실드라는 물감 회사 아시죠? 거기서 요 유리 팔레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화방넷에 또 있어요. 근데 가격이 51,000원인가? 굉장히 괴랄하더라고요. 근데 뭐 필요하면 사는 거죠.
좋은데 뭘? 그게 스펙이 제가 알기로는 8mm인가 5mm인가 막 두꺼워요. 되게 유리가 두껍고 20에 30cm였나?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런 두께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그런 상태고 강화유리여서 뭐 안전하다 뭐 요렇게 돼 있는데 강화유리면 좋죠. 아무래도 깨졌을 때 산산이 흩어지니까 베일 염려도 없고 안전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네, 팔레트는 무조건 유리로 쓰시고요. 그냥 잘라서 쓰시면 돼요. 아니면 화방넷에 가셔서 유리 팔레트 검색하셔서 조금 더 비싸게 사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정식 명칭은 팔레트 나이프예요. 이게 필요한데 저 같은 스타일은 특히 더 필요해요. 저 같은 스타일이 뭐냐면 유화 물감을 되게 꾸덕하게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팔레트 나이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얘는 붓보다 힘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물감을 싹 떠서 쓱 바르면 제가 원하는 대로 물감이 얹어지죠. 네, 쓱 떠서 쓱 바르기. 이런 식으로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뭐 이럴 때 진짜 유용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수많은 형태들의 이 팔레트 나이프를 써봤는데 이게 베스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이프예요. 제가 바바라 거도 써보고 무슨 어디 거더라? 홀베인 또 나이프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써보고 막 해봤는데 걔네들은 다 모가지가 날아가요. 여기가 떡 끊겨버려요. 팅 하면서 날아갑니다. 이게 걔네들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그러니까 얇은 철판대기를 그 나이프 모양으로 찍어요. 그냥 프레스로 팍 찍어서 잘라요. 자른 거를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 놨어. 구부리고 해서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막 이 나이프를 쓰면 이렇게 누를 일이 많아요. 쓱 해서 쓱 뭐 바르고 하면서 이게 눌려요. 자꾸 눌리다 보면 찍어서 만드는 방식들을 보면 요 모가지가 형편없어요. 내구성이 없어요. 내구성. 그래서 이 팔레트 나이프를 못 쓰겠는 거예요. 비싼 건데 홀베인이랑 바바라 거 비싸잖아요. 요 두 개를 쓰다가 모가지 날려먹고 나 이거 지금 나이프가 꼭 필요한데 싶어가지고 산 게 요거예요. 짜자잔 짜자잔. 이게 진짜 좋은 나이프인데 뭐냐, 수제작한 나이프예요. 수공예품인 거죠. 요게 오크 블레이드 팔레트 나이프라고 해서 인스타에 치시면 나와요.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캐나다의 어떤 장인분이 이렇게 직접 일일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왜 위대하냐면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손잡이랑 요 팔레트 나이프 요 날이랑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이게 접고 구기고 이러면서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저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얘는 부러질 수가 없죠. 모가지 보세요. 부러지는 각도가 아예 안 나와. 그쵸? 진짜 좋은 나이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보시다시피 너무 큽니다. 제가 사이즈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큰 그림 그릴 때나 써야 되고요. 아쉽게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나이프인데. 이런 나이프는 거의 평생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 왜 세계 최고냐? 일단 엄청 저렴해요. 이게 금우에서 만든 금우 나이프거든요. 보이시려나요? 네, 금우 13번 나이프네요. 요거 번호 찾아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화방넷에 팔아요. 일단 금우라는 이름 자체가 완전 국산인 거잖아요. 뭐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코리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국스러운 이름이고, 그리고 이 모가지 보세요. 모가지가 진짜 단단해요. 제가 지금 이거 한 2년째 쓰는 거, 2, 3년 쓰는 거 같은데 힘을 아무리 줘도 뭐 끄떡도 안 해요. 얘는 내구성 최고, 가성비 최고, 내구성 최고, 그냥 뭐 진짜 훌륭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나이프의 형태 있잖아요. 이 날의 형태. 지금 이건 13번이고 다른 번호들의 다양한 모양의 나이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얘가 이 모양의 나이프, 이게 진짜 최고예요. 끄트머리가 둥글게 처리돼 있어서 엄청 날카롭진 않으면서 이 옆에 이 날이 얘네 둘이가 완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엄청 평평해요. 직선이에요. 직선.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딱 평평하게 딱 떨어져요. 이게 왜 좋냐? 아까 얘기했죠. 평평해야 된다고. 이 평평한 나무 판넬에
평평한 이 날로 쓱 하고 그으면 기가 막혀요. 진짜 최적화된 서로 찰떡이에요. 얘네 둘이가. 얘네 둘이만 그런 게 아니고 요 파레트에도 찰떡이에요. 요 파레트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 때문에 엄청난 평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 평평해요.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딱 붙여가지고 날을 붙이고 이렇게 쓱 긁어 올리면 어때요? 완전 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이렇게 평평한 날로 딱 긁어버리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진짜 깔끔하게 긁혀요. 이게 킥입니다. 킥. 다른 나이프 살 필요 없어요. 이거 사면 돼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 사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게 오케이, 대충 오케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정말 위대한 이 금우 나이프 13번 꼭 기억해 주세요. 요것도 화방넷에 파니까 화방넷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마지막. 요거는 뭐냐면 구두칼이에요. 구두칼. 아까 얘기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 구두칼이 왜 필요하냐. 이 구두칼의 특징도 그거예요. 날이 평평해요. 이 평평하면 뭐가 좋으냐? 이걸 청소할 때 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쓱 긁어주면 와, 보이세요? 이 빈자리 고속도로 이거 얘가 그냥 쓱 긁어서 난 거예요. 이거 지금 물감들이 다 굳어 있거든요. 그냥 딱 맞춰가지고 면을 맞춰서 헙! 고속도로 바로 고속도로 났죠. 네. 이것도 날을 너무 세워서 유리에 흠집 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버리면 긁어낸 것들 이런 식으로 딱 넣으면 베스트죠. 이거 딱 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유화를 그리면서 미디엄은 저는 안 써요. 안 쓰고 요 빳빳한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수용성 유화 물감을 이 팔레트에다가 짭니다. 해서 삼원색의 흑백이니까 5개의 색깔을 여기 짜는 거죠. 짜고 나서 뭐 청소해야 될 때 이렇게 남아버리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바닥에 딱 이렇게 놔두고 책상 위에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냥 쓱쓱쓱 긁으면 순식간에 해결. 게임 오버. 그리고 뭐 이렇게 빳빳한 붓으로 이렇게 짜놓은 물감을 싹 덜어서 여기서 섞고 색 만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쓰는 미술 도구들, 아니 제가 쓰는 유화 도구들 이런 거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런 세팅을 한 사람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참고한 게 외국 해외 작가님들 보면서 그 유화 물감 얘기할 때도 그 롱페인터라는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세팅한 걸 좀 참고를 많이 했어요. 요거는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이 스크래퍼라고 있어요. 그런 걸로 쓱 긁어가지고 휴지에 닦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구두칼이 꼭 필수는 아니고요. 아, 구두칼도 화방넷에 팔아요. 구두칼이 꼭 필수는 아니고 대체할 수 있다면 뭐 스크래퍼 같은 걸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무조건 이 모양, 물방울 모양, 비가 떨어지는 이 모양. 그렇죠? 요걸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썼을 때는 이게 최고예요. 더 좋은 거 저한테는 없어요. 이거 쓰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금우나이프 13번이에요. 이건 그냥 빳빳한 붓 요렇게, 그리고 뭐 나무 판넬, 나이프 이렇게 정보를 좀 많이 드렸는데 유화를 그리신다면 딱 이런 세팅으로 한번 꾸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세팅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 미술용품, 그림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최적화시켜서 이런 그림용품들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한 적도 있는데 일단은 팔레트, 유리 팔레트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 전에 제가 그림 지금 하고 있는 드로잉 클래스를 통해서 기본기를 쌓으신 분들이 유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였고요. 처음부터. 지금 저의 세팅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의 그런 세련되면서 되게 예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그런 디자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자본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시제품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화 클래스를 들으시면 유화 용품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최적화 시켜놓은 가성비 있고 좋은
그런 조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그런 것들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더 쉽게 유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화실도 차려서 이 화실을 약간 헬스장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집에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생각보다 좀 외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 만나고 뭐 아니면은 집에서 집중 못하는 거 그런 데라도 와가지고 이제 화실이라도 와서 그림을 꾸준히 그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쌓는 그런 드로잉 클래스든 아니면 유화 클래스든 아니면 혹은 신제품, 제가 만든 어떤 새로운 제품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겠죠.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다다음 영상 언젠가 제가 만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제 영상 중에 드로잉이 좋아지는 멋진 선 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유화로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니까요. 아래 제가 단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오랫동안 그림 생활을 하고 그리고 SNS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 해외에서는 그림을 유화로 아예 시작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화에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이런 거리감이 결국에는 어떤 그 교육 과정에서 겪은 유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 미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영역 그런 데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든 어린아이들 상대로 하는 그런 미술학원이든 보통 물감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채화 물감을 쓰시죠. 그래서 뭐 수채화 물감 쓰다가 나 수채화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어 하면 어디로 넘어가요? 유화 안 가요. 유화로 안 가고 아크릴 물감으로 가요. 아크릴 물감에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유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화라는 게 진입장벽이 우리나라에선 진짜 높은 거죠. 근데 해외에서 어떻게 하냐? 그림을 완전 처음 그리는데 나 그림 그려보고 싶어 한번 이런 개념으로 유화부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너무 어렵다. 이거는 별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 그런 그림 방법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쉬운 그림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투명한 물감이 정말 편하거든요. 고치기도 쉽고 색상을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기름이 산화되면서 굳는 그런 물감이기 때문에 건조 시간도 충분한 데다가 특히 수용성 유화 물감은 이틀에서 일주일이면 다 마른다고 했죠. 거기다가 한번 건조되면 굉장히 견고해요. 이게 수명이 정말 길어. 그런 것들이 이 유화의 매력이고 너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 색채객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못 썼던 건데 이 수용성 유화 물감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수용성 유화 물감을 써서 실내에서 그냥 편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희생시킬 필요 없는 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성 유화 물감 잘 챙기시고 제가 얘기 드린 이런 미술 도구들 챙기셔가지고 완전 최적화만 하신다면 정말 유화 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완전 누구나 하실 수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유화 물감의 현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